네, 가파른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양시장 1%대 약세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GC인포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파이널샷에서 포착한 특징주들 먼저 화면에 띄워보겠습니다. 네, 비츠로테크와 같은 원전 해체 테마 주목을 받아가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 앞서도 살펴봤는데 로봇주 전반적으로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콜마홀딩스와 같은 화장품주도 돋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 로템 같은 이 방산주들도 이틀 연속 시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카카오페이 스테이블 코인 모멘텀으로 크게 급등을 했다가 현재 또 급락 전환한 모습이네요. 이 안에서 어떤 종목 포착해 주셨을까요?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유니슨 골라주셨습니다. 9%대 급등세 포착이 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유증 결정이 있었어요. 급락 후에 반등하는 흐름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할까요? 네, 6월 20일 날 이제 급락이 나온 후에 이제 지금 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유니슨이 이제 24년도 작년 초에도 지금과 같은 똑같은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과 올해 유증을 하면서 공통된 것은 대주주는 참여를 하지 않고 이제 일반 주주들만 참여를 하는 방식을 이제 택했는데 뭐 대주주 쪽이 참여를 안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좀 시장에서 어떤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규모를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슨이 이제 거의 기존의 이제 발행 주식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뭐 보통 뭐 대규모 유상증자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유상증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유상증자를 왜 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식의 희석이 되기 때문에 주식 가치의 희석이 되기 때문에 반기는 건 아닙니다만은 유상증자를 적절한 시기에 해서 투자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사실 기업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일단 유상증자를 왜 하느냐? 일단 뭐 유니슨 측에서는 유동성 위기 해소 차원, 그 다음에 자본 잠식을 좀 해소를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뭐 자본 잠식이라는 것은 뭐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어도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자본 이제 재무제표로 보면 자본금이 있고 그 다음에 자본 총계가 있습니다. 그 자본 총계는 자본금에다가 이익잉여금을 더한 거기 때문에 이게 클 수밖에 없죠. 근데 결손금이 계속 발생을 하면 적자가 나서 이게 줄어들게 된단 말이죠. 그럼 그게 자본 잠식이거든요. 이게 무조건 크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럴 때 이걸 크게 하든가 아니면 이거를 작게 하면은 이제 이 부등호가 이쪽으로 되겠죠. 이쪽을 작게 만드는 게 감자, 이쪽을 크게 만드는 게 증자인데 네. 액면가 이상으로 이제 증자를 하게 되면 자본 잉여금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그 자본 총계가 커져서 자본 잠식이 해소가 되는 거죠. 일단 유상증자를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해서 굉장히 잘 된 대표적인 기업이 이수페타시스가 있죠. 한 2021년도인가요? 주주배정 유상증자 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안 좋은 시선을 바라봤지만 그때가 역사적인 저점이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LS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도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했는데 시장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시선을 바라봤어요. 근데 꼭 사업에 필요한 배를 일단 그 발주를 하기 위해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했고 대주주들도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까지도 오르고 있죠. 근데 유니슨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했던 주주배정 유상증자 대주주는 참여를 안 하고 이번에 또 하는데도 그날 하루만 급락이 나오고 시세가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조정을 주고 있는 반면에 일단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280%가 좀 넘어서 해서 일단 재무 자본 잠식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유니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풍력 타워를 하는 기업들은 많은데 이 터빈을 만드는 기업들은 사실 그렇게 거의 없죠. 이제 유니슨은 이거 터빈 쪽이긴 한데 한빛 해상풍력단지가 2조 원대 사업인데 이게 이제 기본 계약은 이제 체결을 했는데 제가 마지막까지 과거 이제 기본 계약 작년 말에 이제 34기 풍력 타워 터빈 작년 말에 기본 계약 체결한 것까지는 제가 봐서 방송 오기 전에 본계약을 체결을 했는지를 좀 약간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관련 기사는 좀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저는 유니슨을 가장 좋게 보는 부분은 사실 이 폴란드의 해상풍력 프로젝트거든요. 폴란드가 해상풍력을 어느 정도로 지금 키우고 있냐 하면 원전을 한 2~3개 정도 지을 정도의 그 발전 용량을 해상풍력으로 지금 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유니슨이 거기와 그것과 관련돼서 굉장히 좀 약간 연관이 깊기 때문에
좀 재무도 좀 나아지고 어느 정도 회사가 좀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정책적으로도 좀 지금 좀 맞닿아 있는 그런 어떤 산업이기도 하고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급락 후에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냉탕과 온탕을 지금 최근에 단기간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주주분들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길게 본다라고 하면 사실 유닛은 옛날에 4만 원 가까이 갔던 주식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페니 주식 1,000원 아래로까지 빠졌다가 지금 이제 1,600원대로 올라왔는데 일단 뭐 수급적으로나 뭐 기업 내용으로 봤을 때 적자 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한 번에 막 뭐 10,000원, 20,000원까지 올라가기 힘들긴 합니다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특별히 큰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폴란드 해상풍력 프로젝트에서 상당한 그 어떤 영향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 투자 쪽으로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주배정 유상증자 가격이 1,200원인데 지금 1,600원이죠. 일단 조금 아랫방에 열어놓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본업에서의 성장성이 남아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종목 선택해 주셨을까요? 디어유, 이 종목도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네. 14%대 급등세 보이고 있고 3년 만에 최고가로 올라왔는데 뭐 중국 진출 소식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SM의 주가 흐름과 좀 괴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죠. 디어유. 네. 일단 위버스와 뭐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하고 있죠. 하이브의 위버스, SM의 디어유. 오늘 시장에서 거의 뭐 원톱 수준의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호재가 좀 SM에 특별히 처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디어유가 떨어질 이유는 없겠죠. 그리고 단기적인 탄력은 디어유가 조금 더 좋은 편이고 일단 최근에 이제 나온 모멘텀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리포트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게 좀 하나가 나왔죠. 목표가를 상향시킨 어떤 근거를 한번 좀 몇 가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진출을 한다. 이거는 사실 뭐 특별한 부분은 아니죠. 작년에 10월 달에 나왔던 부분은 이제 텐센트 쪽이죠. QQ 뮤직 쪽에 입점을 하면서 텐센트 뮤직을 사용하는 그 사용자 수가 거의 뭐 굉장하죠. 뭐 우리나라 인구수와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입점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중국 쪽에 중국도 이제 그 아이돌 산업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기존에도 굉장히 좀 아이돌 산업이 활성화돼 있던 부분인데 그런 이제 중국 쪽 아티스트들이 디어유 쪽에 입점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상당히 좋은 어떤 뭐 영업적인 부분도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독료를 인상을 한다. 사실 구독료를 인상을 했을 때 이탈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디어유와 그 다음에 위버스 쪽에 이제 아티스트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뭐 구독료가 기존에 4,500원이었는데 한 11% 올린다라고 해요. 근데 앱에서 결제를 할 때는 올리고 이제 그 웹 자체에서 이제 그 결제를 할 때는 기존을 유지를 한다. 이거는 이제 네이버에서 결제를 하는 것과 네이버 앱에서 결제를 하는 것과 좀 다른 뭐 유튜브 프리미엄도 조금 약간 가격이 다르죠. 어디서 결제를 하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될 거. 많이 올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11% 정도 한 5,000원대 가까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4월 말에 지지난달에 이제 라이즈나 뭐 NCT, 위시 이런 이제 그 아티스트들이 입점을 하면서 순 가입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시장에서 이제 긍정적이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소속사별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157개 소속사에 지금 600명 이상의 아티스트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사실 뭐 굉장히 좀 팬덤 위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탈이나 가격을 한 400원, 500원 정도 올린다라고 해서 이탈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실적은 뭐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2분기 실적 또한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죠. 영업이익이 사실 지금 시가총액이 디어유가 1조 5천억이 좀 안 되거든요. 정확히 1조 한 4,700억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을 생각을 하면 사실 뭐 고평가 영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SM과 주가 흐름이 동조화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윗방향 열어놓는 거죠. 2분기 영업이익 일단 89억 정도로 일단 시가총액이 좀 약간
어울리지 않는 영업이익이긴 한데 뭐 성장주에 어떤 그 속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좀 펄을 후하게 좀 시장에서는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수급 보고 차트 잠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올라왔죠. 근데 최근엔 좀 약간 샀다 팔았다를 좀 반복하는 듯한 느낌이긴 한데, 대신 기관 수급은 좀 약간 차분하게 이제 5월달, 6월달 수급이 아직도 좀 특별한 매도 없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긴 하락 후에 어떤 SM 흐름,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주들의 시장에서 이제 호평가가 나오면서 좋은 평가가 나오면서 같이 좀 올랐었는데, 이 선이 어떤 선이냐면 계속적으로 이제 돌파를 했다가 다시 밑쪽으로 내려가고 계속 올해도 한번 좀 그런 흐름이 좀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저항선이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좀 이 가격대에서 어떤 강한 어떤 뭐 지켜주는 지지선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선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주가 흐름도 좋고, 정리를 하면 그 디어유를 사실 분들은 디어유 자체의 주가 흐름을 보지 마시고 SM의 주가 흐름이 견주했을 때 디어유를 접근하시는 게 좀 가장 좀 합리적인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M과 연동해서 같이 봐야 한다. 벤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디어유 살펴봤고요. 실적 성장세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특징주 정리해 보겠고요. 이번에는 공략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금요일인데 한 종목 딱 골라주신다면요? 네. 최근에 뭐 워낙 급등하는 종목군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좀 약간 심심한 종목을 좀 한번 골라봤습니다. 심심하지만 조금 시장 대비해서 좀 안정된 주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많은 기업. 롯데 하이마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좀 약간 롯데 하이마트 이제 뭐 실적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주가도 너무 많이 내려왔는데 이제 좀 바닥을 잡았을려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롯데 하이마트가 주가가 2020년도에 물론 코로나 때긴 합니다만은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가 올라갔던 그 이슈가 하나 있었죠. 근데 그게 이번에 다시 좀 반복이 됩니다. 그 이슈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정부에서 한 3천억, 정확히 이제 3,261억 원 정도를 들여서 우리가 보통 이제 전자제품 사면 이렇게 뭐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딱지 붙어 있죠. 에너지 효율. 거기에서 이제 1등급 효율 제품을 사면 어느 정도 환급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전기도 효율화 시키고 어떤 전자제품의 어떤 매출도 좀 약간 늘어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언제 그랬냐면 2020년도에 이따 차트로 제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 2020년도에 하이마트도 이제 주식이니까 그때는 주식이면 다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 가전제품, 고효율 제품 샀을 때 지원금 때문에 올라간 부분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일단 실적은 주가도 이제 길게 봤을 때는 좀 바닥을 좀 잡은 듯한 느낌이긴 하고 너무 많이 떨어졌고 긴 기간 동안 실적도 이제 2분기 실적이 매출 이제 6,033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112억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거의 뭐 300%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한참 더 나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과거에 이제 실적이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하지만 이 다운되는 어떤 추세는 좀 마감을 했다. 요게 이제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나라 주식들, 뭐 전 세계 주식이 다 떨어지고 이제 올라왔는데, 사실 여기서 횡보하는 구간이 사실 다른 주식들에는 거의 나오지 않았던 구간인데, 다른 주식들 다 올라갈 때 롯데 하이마트 혼자 좀 약간 횡보를 했어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제품 지원 관련돼서 그때는 3천억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롯데 하이마트가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좀 약간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뭐 이때 그랬다고 해서 20년도에 그랬다고 해서 지금도 그러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뭐 시장에서 나름대로 좋은 재료로 좀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요? 네,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매수가는 지금 8,300원이죠. 지금 현재가 8,300원 딱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목표 가격은 일단 9,000원 정도로 좀 약간 낮춰서 좀 잡아봤습니다. 손절가는 7,300원 정도로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에서 이제 가전제품 지원금을 준다고 하니까 또 이 관련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주시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목표가 9,0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